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 상인의 인권은 유엔도 보호해 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 상인의 인권은 유엔도 보호해 줄 수 없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오전 7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많아서 제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빨리 서둘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MBC 잘 아시죠? 저는 MBC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MBC에 다닐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말해서 조금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MBC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을 못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MBC의 엄지인 기자가 어제 아침 9시 4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일본 유엔 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않는 방향으로 조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복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를 삼가달라고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측은 이른바 징용공, 즉 일제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에 신중하다며 다만 유엔 총회장에서 양 정상 간의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 정부가 교체한다고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시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하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한 유엔 개혁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제가 왜 MBC 보도를 거론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언론, 특히 KBS와 특히 MBC 같은, 특히 MBC의 경우는 어디든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타래가 꼬이듯이 묶어놨던 그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거 안 될 거야, 윤석열이. 너는 그거 안 돼. 라는 겁니다. MBC의 보도는 일본의 신문을 인용해서 몇 개의 신문을 이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본의 신문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으니까. 근데 MBC가 그런 것을 보도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확인이 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일본의 언론이 성사 여부 불투명을 보도했다는 것을 일축했습니다. 양자 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과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날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의 발표를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공식 발표니까. 그런데 MBC는 일본의 일부 매체를 이용해서 정상회담 없을 거야, 한일 정상회담 없을 거야 라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일과 21일 이제 유엔 총회 때 한 2, 3일 내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판명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MBC 보도가 맞다면, 가정한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만 뭘 했어?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윤석열 너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안 돼. 그봐, 문재인이가 훨씬 잘했다니까? 문재인이가 훨씬 나아, 윤석열 너보다. 넌 못하잖아, 봐. 이게 MBC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영 언론의 행태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문재인이가 훨씬 낫다니까? 이렇게 되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거 사실 아니야. 일본의 보도 그 인용해서 말한 MBC 그 보도 사실 아니야. 우리 만날 거야. 한일 정상회담 할 거야. 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문재인이가 훨씬 당신보다 잘한다니까? 잘했다니까? 우리 죽창가 들어야 돼. 죽창 들고 죽창가 노래 불러야 돼. 라고 MBC가 앞장서서 죽창가를 부를 거라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합니다. 자, 영빈관 그 새로 만드는데 878억, 한 900억 든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됐다. 예산을 편성해달라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도 좀 놀랬고, 그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시기에 영빈관을 만들겠다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영빈관을 말겠다 그러면 공격의 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청와대에서 이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청와대 영빈관 다니가 쓸데없이 이전해서 청와대 비용 들고 한남동에 대통령 공간 비용 들고 또 외무부 장관 공간 뺏었으니까 외무부 장관 또 공간 만들어야 되고 국방부 청사 뺏었으니까 국방부 또 그 이전하는데 비용 들어갔고 근데 국방부 용산 국방부에 영빈관 뛰어 영빈관 지어야 된다니까 또 돈 들어가고 그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윤석열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라고 공격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뻔했다는 것이죠. 그걸 아주 공격을 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시기에 영빈관을 만들겠다고 그랬을까에 관한 중앙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만찬을 한 뒤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초라해서 영빈관 만들자. 878억 영빈관 만들자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수석도 몰랐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수석도 몰랐다는 거예요. 기사를 좀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철회를 지시한 878억 원 영빈관 신축에 대해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언론에 나오고 알아서야 알았다. 참 한심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도가 나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상승세를 타던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일 정도로 큰 이슈였는데도 대통령실 내에서 소수 참모와 경호처 정도만 추진 계획을 알았다. 경호처에서 추진했군요, 결국. 한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공론화 없이 추진된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영빈관 실증 논란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대통령 주변의 말을 종합하면 결정적 계기가 된 지난 7월 28일 조코위죠.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만찬 행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에서 조코이 대통령 일행을 맞았다.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은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만큼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주요 정상 만찬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사 뒤 시설이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쏟아졌다. 경호처 역시 신라호텔 영빈관 등 외부 시설이나 이미 개방되어 버린 청와대는 개방되었으니까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면 경호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어 7월 말 경호처와 관련 업무를 맡은 소수의 참모들을 중심으로 영빈관 신축 논의가 시작됐다. 이게 지금 청와대, 용산 청와대입니다. 용산 청와대 사람들의 논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늘어나지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꼬라지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가 주도했군요. 경호처가. 다음 뉴스입니다. 이준석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이준석이가 양두구육을 썼다고 나를 징계해 이양이 그 징계위원장에게 유엔 인권 규범을 바친다는 겁니다.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거친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사실상 이준석 제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건가요? 라며 반발했다. 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유엔 규범을 언급하며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유엔 인권 규범을 좀 읽어봐라. 바친다. 이양이 징계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이 유엔 인권회의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두구역 썼다고 나를 제명해? 나에겐 인권도 없어? 넌 인권도 몰라? 라고 말한 게 이준석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리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지금 유엔 인권 규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양의 머리를 쓰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상점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불량 상품을 판 불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유엔 인권헌장을 들먹일 자격이 있어요? 이건 유엔에서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건 악덕상이라네요, 여러분. 악덕상이네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되는 사람이 속아서 샀어. 그걸 누가 속였어? 윤석열이 속인 거예요. 윤석열이 아니야. 이준석이가 속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여 팔았다며, 상점 주인으로. 그럼 무슨 인권을 논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시인했잖아요. 내가 상점 주인이었고 양고기를 판 게 아니라 사실은 개고기를 팔았다. 내가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러나야죠. 뭘 지금 인권 운운하고 앉아있어요.
글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람 구제해 줄지 모르지만 구제해 주면 안 됩니다. 악덕상인 아니에요, 악덕상인. 어디 또 갖다 붙이기는 또 잘 갖다 붙여요. 무슨 유엔 인권 규범은 또 왜 갖다 붙여요? 이준석이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나요? 전 들어본 일 없어요. 이준석은 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난 토요일 날 장시간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수시로 남북 합의를 위반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말도 되지 않은 남북 합의를 했죠. 뭐 우리가 훈련을 뭐 몇 도선 밑으로 한다, 뭐 한다, 뭐 많이 했죠. 우리가 다 뭐 대폭 양보했죠. 근데 그것마저 북한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마저 북한은 개성 사무소를 폭파했고 미사일을 40회나 발사했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를 아주 밥 먹듯이 위반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 정부는 군사합의를 지켜라. 이게 양산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양산 청와대 발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축사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다. 이어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의 길을 개척했다. 이런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 양산 청와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자유민주당이 이런 성명을 광고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자유민주당이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한 내용입니다. 국가 별난을 획책한 문재인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대통령이면 나라를 공산화해도 되는가? 문 대통령은 2018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문재인은 평양연설, 평창 동계올림픽 환담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문재인은 북한의 핵포기를 했다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면서 국가체제 수 핵심 기관의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공수사 기능을 와해시켰다. 대한민국 국군을 사실상 무장 해제했다. 탈북 청년 강제 북송과 사회공무원 사살 방조의 반인륜적 대북 불종 정책으로 일관했다. 8조 원 규모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 있다. 종북에 맞물린 대중국 굴종 정책과 권력병 부패가 합쳐진 12조 원 규모의 태양광 비리 사업권 책임도 규명되어야 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자유민주당 광고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자유민주당 광고는 아주 훌륭한 광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당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구속시켜라, 처벌하라,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동아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목을 사실상
오늘 제목을 동아일보의 사설 칼럼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의 저를 놀라게 한,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동아일보 박재균 씨가 쓴 칼럼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것은 윤석열에게, 이재명 것은 이재명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어려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자나 칼럼니스트가 그 제목을 쓸 때 그 제목이 좀 어렵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면 그 칼럼은 읽을 만한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엉터리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엉터리 논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심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심해서 제목을 쓴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것은 윤석열에게, 이재명 것은 이재명에게, 이 제목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무엇인가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주지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갖다 쓴 거라는 겁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다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횡설수설했으니까. 왜 횡설수설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하면 자기가 욕을 못 먹을 것 같고 동아일보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횡설수설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게 무슨 제목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제목도 붙였습니다. 자, 박재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동아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만에 하나 이 대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을 잃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당장 속이 후련해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의 불행한 일이자 무시할 수 없는, 무시 못할 후폭풍을 불러올 게 뻔하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개입합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의 구속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구속되면 안 돼, 이재명 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동아일보의 입장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직전 대선 2위이자 거대 야당 대표가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 이겁니다. 동아일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대선 주자 2위이자 거대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지 말라. 이게 동아일보의 공식 입장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재명 씨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동아일보가 판단한 거에 대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아일보가, 또 박재균 씨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피선거를 잃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동아일보는 이재명이 구속돼서는 안 돼, 이재명이 피선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럴 가능성이 없어. 국민들 그거 좀 알아. 당신들 여기 보면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구속되면 안 돼.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좀 마련해놨어요. 수사는 생물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도 모를 리 없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무사했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지난 주말 법정 구속되지 않았나라고 슬쩍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놨어요. 하지만 동아일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거대 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키지 마. 이게 동아일보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동아일보가 말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마라 라고 동아일보가 말했다라는 제목을 할 셀에다가
이준석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의 진면목을 여러분 오늘 보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말라고 윤석열에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칼럼 쓰면 안 돼요. 이 칼럼은 동아일보의 박주균 칼럼은 대학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칼럼을 쓰면 안 되는 가장 악질적이고 나쁜 칼럼의 원형이야 라는 모범 사례로 소개할 만한 아주 나쁜 칼럼입니다. 박주균 씨 이렇게 칼럼 쓰면 안 돼요. 박주균 씨 오늘 칼럼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오늘 동아일보의 박주균 칼럼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럼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뉴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국방위에서 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기사는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제목입니다. 어제 오후에 떠오른 기사인데 BTS 병역 특례를 줘야 되느냐 찬성 60.9 반대 34.3%입니다. 여론조사를 국방위에서 했나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방위에 관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이 여론조사 한번 해보죠. 이 여론조사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번 해보죠. 김정은이가 남한을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여론조사하면 100% 나오겠죠. 절대 남한 침공 안 한다고. 그럼 우리 국방도 해체하죠 뭐. 이걸 왜 여론조사라고 앉아있냐고요. 저는 어떤 사람도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랐던 그 축구 선수들 병역 면제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도 병역 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군대 안 갔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군대 안 간 사람입니다. 우리 보수가 우파가 밀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병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 대통령 주자 되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원희룡 씨. 그 사람도 군대 안 갔어요. 황교안이 그 사람도 군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 안 간 사람들이 그렇게 출세를 하는 나라.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의원 쪽에는 본인과 그 자식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군대 안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만요. 아니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지?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근데 저 군대 갈 때는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건 당연히 안경 쓰면 되잖아. 안경 쓰면 잘 보이는데요. 군대 안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만약에 제가 군대를 면제받고 돈을 벌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고생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야말로 행상을 하셔서 저를 공부를 시키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와서 취직했으면 어머니는 아마 행상을 그만두셨을지도 몰라요. 한 3년 행상 더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군대 갔다 나와서 보니까 군대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나보다 더 신체도 훌륭하고 눈도 더 좋고 다 잘 살고 가보니까 벌써 입사해 있어. 나보다 포부인 3개가 높아. 이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아니 왜 BTS 뱅킹을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느냐고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올지 말지 여론조사에서 김정은이가 안 쳐들어온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면 그러면 국방부 해체해야 되겠네. 국군대 해체해버리고 집으로 가라. 60만 대학원대 집으로 가라고 그래야 되겠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치인이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군대 안 간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피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나 억울해. 나는 정말 아파서 못 갔어.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서 오케이 인정해. 하지만 피선거권을 가질 필수는 없어. 왜? 그거 아니라도 당신은 직업을 가질 게 많아.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 국방이 뭔지를 알아야 돼. 군대에 가봐야 돼. 여러분 제가 넷플릭스에서 저는 좀 최근에 봤습니다. DP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헌병이 뭐 돌아다니면서 탈영병 잡고 하는 그런 그 시리즈물이더라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 내무반에서 기합받고 뭐 한 건 사실입니다. 저 수십 년 전에 군대 갔다 왔지만 그거 사실 저 있을 땐 더 했어요.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군대도 많이 달라졌겠죠. 또 달라져야 하고요. 저는 법이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법에 딱 정해졌으면 돼요. 병역의 의무 대상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 필요하지 됐으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났을 때 청와대 방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비상회의한 거 아시죠? 거기 안전보장 회의인가요? 하여튼 무슨 회의에 있었어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 대통령 이하 다 군대 안 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파 정부가 밀려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쓴 책에서 2010년 말에 쓴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자는 겁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 6개월, 저는 6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국민이 다 가자. 예, 휠체어를 탄 사람도 가자. 휠체어를 탄 사람도 가자. 휠체어를 탄 사람도 국방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가자. 6개월은 다 가자. 그리고 6개월이 끝난 뒤에 직업군인 제도로 가자. 사관생도도 6개월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뒤에 사관학교를 입학하게 하자. 장교도 사병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6개월이면 인생에서 6개월이라면 그렇게 희생당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6개월씩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국방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직업군인 제도로 가자는 겁니다.
좀 길었습니다. 다음에요. 조금 뭐라고 그럴까, 괜찮은 소식이 있어요. 환영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의 김문수 내정,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입니다. 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정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지사는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고용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정무적 판단까지 갖춰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개혁의 책임자로 보인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임기를 1년을 남기고 사퇴한 뒤 2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김문수 씨의 그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제가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아침 뉴스 브리핑에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김문수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걸로 여러 지금 경사노동위원장, 경사노위원장 후보가 있는데 다 헛일이다 그거. 그리고 경사노위 그거 해체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위원장을 내정한다면 김문수가 저격이다. 왜? 원조 좌빨이었다. 원조 좌빨. 김문수가 책임져라. 원조 좌빨에서 당신이 전향했으니까 당신이 잘할 거다. 김문수가 책임져라. 그래서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가 내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글을 소개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씨가 제대로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다음번 뉴스입니다. 가슴 아픈 뉴스인데요. 네, 좀 빠졌어요. 자, 매우 불쾌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기사입니다. 하루키우라고 하는 그곳에서 점령을 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그 이제 그 점령됐던 지역을 회복했고 거기서 파니까 곳곳에 사람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송진 향기와 함께 시신 썩는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두 손이 묶인 채 팔과 다리가 부러진 시신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5개월 만에 수복하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도시 이줌에서 러시아군이 점령 기간 저지른 감금, 고문, 살인, 암매장 같은 전쟁 범죄 흔적이 쏟아져 나왔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협조적인 민간인을 고문하기 위해 감옥도 운영했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7일까지 이줌 집단 매장지에서 시신 445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매장된 이들을 향해 러시아군이 매장된 사람들을 향해 재미를 삼아 총을 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옥을 방불케 한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국내 일부 인사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나름대로 보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세요. 글쎄요, 저는
그분들만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야 했을까요? 꼭 러시아는 큰 나라잖아요. 꼭 전쟁을 해야 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았나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겠다고 했나요? 자세한 내막은 제가 취재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보도, 이 러시아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그분들도 보도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괜찮으신 분들인데 꼭 왜 우크라이나 그 보도를 하실 때는 러시아 편 쪽에 서서 보도를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일요일 아침에 이런 제목의 방송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방송 제목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좌파 정치인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돈줄이다 라는 보도를 해드린 일이 있어요.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그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가 이재명 그 성남FC에게 39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비영리 법인을 끼웠다는 겁니다. 그 비영리 법인에 네이버가 한 39억, 그래서 40억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 그것이 성남FC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좌파 정치인들을 지원해 왔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지난 대선입니다. 즉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씨가 경합했던 지지난 대선에서 네이버가 좌파 언론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취재해낸 내용이고 여러 번 방송해 드렸습니다. 팩트체크다라고 하는 팩트체크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기구를 운영한다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서울대학도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기구에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 기구에 돈을 다수 주었고 거액의 돈을 주었고 그 팩트체크라고 하는 기구에서 팩트체크를 하면 응하는 그런 이 언론사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물론 문재인에 대한 그 비판 기사는 무조건 허위 보도이고 홍준표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사실이다. 즉 홍준표에게 불리한 보도는 무조건 사실이고 문재인에게 불리한 보도는 허위 보도다라고 하는 팩트체크를 엉터리 팩트체크를 해줬고 거기에 응하는 언론사들에게 네이버가 돈을 주었다. 비영리 단체에 돈을 줘서 지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수없이 편향되어 있는 편집으로 좌파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 정치 환경을 제공해 왔다는 거고, 저는 네이버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경영진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는 방송을 여러 번 했다 하는 것이 어제 방송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것이 끝나면서 선택적 정의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원진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에 사전선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건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지난 대선에서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 우리 공화당은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한 일이 없다. 4.15 총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중적 또는 선택적 정의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조원진 대표는 그에 대해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제게 댓글로 항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상로 욕하지 마. 조원진 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지난 5년 동안 당대표하면서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정치한 사람이야. 이상로 너 나쁘게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의 분들에게, 우리 공화당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좋은 지질이 훌륭한 사람이야. 돈 한 푼도 안 받고 당대표했어. 5년이나 했어. 그것과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당대표를 한 것과 조은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조은진 대표가 4.15 총선에 대해서 입득번긋 안 한 것과 그것을 조은진 대표가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당대표를 했다는 것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대깨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대깨윤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했거나 앞으로도 위험할 사람들이 대깨 전광훈 그리고 대깨 조은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이고 우리 민주시민은 정치인들을 대리인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조원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이니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제발 맹목적으로 정치인을 추정하는 일은 스스로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를 남에게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공화당에게 말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무슨 커다란 행사, 뭐 전당대회 같은 거 있으면 이상로 기자를 초청 연사로 좀 초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공화당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초청 연사로 거기 가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신들은 정당이 아니다. 당신들은 동호회였다. 우리 공화 산악회였다. 당신들이 정말로 집권할 의지가 있다면 동호회에서 제대로 된 정당으로 탈바꿈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직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분들은 항상 제가 우리 공화당을 비판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화당은 지금 한 푼을 안 받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당비만 운영되는 민초정당이다. 그러면 동호회예요, 여러분. 그럼 동호회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비판하지 마. 그건 동호회입니다. 그 산악회예요, 산악회. 정당이 아닙니다. 저를 우리 공화당에서 꼭 초청연사로 초빙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제 그분처럼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를 비난했을 때 저를 비난하신 분처럼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게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인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후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원은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글에 아부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업 광고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산에 가기 위해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자동차를 타고 좁은 아파트 단지를 가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저 마을 버스하고 어떤 개인 차량 개인 차량하고 대치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대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어제 아침 9시 한 5분 상황이다. 장소는 제가 살고 있는 목동이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목동이고요. 아침에 잠깐만요. 왜 플레이가 안 될까요?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파일을 잘못 꺼내놨습니다. 이건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편집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 가는지 보이질 않고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가 선체험하고 나중에 돈을 내는 그런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선체험 먼저 써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돈은 나중에 내십시오. 후결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는 이 번호입니다. 지금도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예, 잠도 숙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4월 말에 구매했으니 2달째 사용 중인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잔도깨비를 알게 된 건 유튜브 이상로님이 방송하시는 프리덤 뉴스에서부터 봤으니 1년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고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렌탈도 가능하다는 말에 한번 써보자 결심해서 구매했어요. 잠도깨비를 사용하기 전인 3월달에는 수면 점수 57점,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있는 6월달에는 수면 점수 90점, 무려 33점이나 올랐고요. 실제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한 감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되는 가격으로 저같이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3월 정도가 수면 시간인데 그걸 생각하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출동에서 이상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었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 말 듣고 잠도깨비 잘 구매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예, 잠도교 수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파 성향을 가진 채널에 대해서 구독자 수 조작, 조회수를 조작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우파 성향 인사가 앉아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라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진짜 구글에서 이렇게 우파 성향의 사람들에게 구독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지는 좀 밝혀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 한상혁 씨는 내년까지 임기라고 그럽니다.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공영방송을 해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어떻게 정치 자금을 줬는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그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휘청할 정도, 회사가 휘청할 정도,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네이버 같은 데 젊은 직원들이 높은 사람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려줄 정도의 휘청할 정도의 벌금과 과징금을 네이버에 매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글이 부당하게 그 내용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언론, 독립 언론들 내용에 부당하게 간섭을 해서 삭제했거나 계정을 폭파했거나 그 조회수를 조작한 것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페이지, 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포털사의 정치 개입, 그리고 구글과 같은 빅테크들의 부당한 내용 간섭을 철저하게 조사, 그리고 수사 의뢰, 그리고 강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원 부탁 다시 한번 드리고 종료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